어느새 5편째 영화까지 나와버린 트랜스포머 시리즈. 이 시리즈는 매번 영화가 나올 때마다 전편의 설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서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하기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트랜스포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를 보기 전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는 시도. 바로 시작합니다. 우주 아주 저 멀리 어딘가에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이 행성에는 기계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서 디셉티콘이라고 불리는 나쁜 로봇들이랑 오토봇이라고 불리는 착한 로봇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이 황폐화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내전 중에 황폐화된 사이버트론을 재건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긴 중요한 물질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두고 로봇들이 지구에서 싸움을 막 해요, 지네들끼리. 근데 여기서 지구인 주인공인 샘이랑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용감한 미군들이 도움을 줘서 착한 오토봇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이버트론 출신의 로봇들은 이미 저 옛날 지구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편에 등장했던 물질 말고도 사이버트론을 재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소름 돋게도 이 또 다른 방법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역시 지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로봇들이 지구에서 싸움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지구인 주인공 샘과 은하계에서 제일 멋있고 용감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오토봇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황폐화된 사이버트론을 재건하려면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력도 필요하다는 엄청난 사실이 3편이 되어서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랍게도 이 못된 로봇들은 굳이 지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 옛날 왔던 거 말고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간들 사이에 로봇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래서 또 로봇들이 지구에서 싸움을 하고 다시 한번 지구인 주인공 샘과 우주에서 제일 멋지고 용감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오토봇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인간들이 열을 받기 시작해요. 로봇들 지네 문제를 갖고 자꾸 지구에서 싸움을 하니까요. 3편에 등장했던 시카고 전투에서는 인간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간들은 오토봇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구인들은 진작에 디셉티콘의 노예가 되었을 거란 사실을 갑자기 까먹어버리고 오토봇들과의 동맹을 파기합니다. 근데 이때 즈음에서 이 로봇들은 디셉티콘이랑 오토봇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4편이 되어서야 알려집니다. 심지어 이 로봇들에게는 창조주가 따로 있고 이 창조주들조차 이미 수천만 년 전에 지구에 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그 와중에 시리즈 내내 패배해서 도망가고 심지어 3편에서는 죽어버렸던 디셉티콘의 수장이 4편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하수인 디셉티콘, 오토봇들이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서 전투를 벌이고 아무런 설명 없이 시리즈에서 사라져버린 샘과 주인공들을 대신해서 텍사스에 살던 엔지니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우주 영웅인 미군들보다 더 잘 싸우면서 오토봇들에게 승리를 안겨다줍니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 영화가 나올 때마다 전편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이 자꾸 등장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영화의 간단한 세계관과 주요 등장인물들만 정리를 하는 게 영화 보실 때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걸 빨리 해봅시다. 사이버트론이란 행성에 착한 오토봇, 나쁜 디셉티콘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오토봇의 수장인데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다라는 것과 그것과 또 별개로 옵티머스 프라임 본인은 엄청난 기사단의 일원이었다라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래서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엄청난 존재가 되고 있는 그런 양파 같은 영웅이고요.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인간들을 해치지 않고 정의로우며 사이버트론의 전설의 전사라고 알려진 로봇들을 한 방에 길들여서 아예 타고 다니기까지 하는 뭐 그런 대장입니다. 4편 마지막에 창조주들이 노리고 있는 어떤 물질을 아무도 모르게 숨긴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창조주들에게 쳐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범블비는 1편부터 3편까지는 주인공이었던 샘을 지키는 주인공 로봇이었는데 4편부터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면서 갑자기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진 그런 로봇입니다. 음성 장치가 고장나서 라디오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1편 마지막에 음성 장치가 고쳐졌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2편부터 갑자기 말을 또 못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운드, 드리프트, 크로스 헤어스는 4편에서 활약한 오토봇들인데요. 이 이름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오토봇들은 색상이 화려하고 다양하고 디셉티콘들은 칙칙하고 어두운 계통의 색상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착한 애, 딱 보면 나쁜 애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이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메가트론은 디셉티콘의 수장이며 싸움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잘해지기도 하는 뭐 그런 악당입니다.
4편에서는 자신의 형태를 기존의 모습보다 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케이드 예거는 4편부터 등장한 주인공이며 텍사스의 엔지니어였는데 부상을 입은 옵티머스 프라임을 도와주면서 오토봇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요. 외계인 로봇들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총알을 막 쏠 수 있는 강심장을 갖고 있는 누가 봐도 주인공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레녹스는 우주 최강으로 멋있고 용감한 미군이고요. 1편부터 3편까지 대활약을 했습니다. 앱스 역시 우주 최강 미군 출신인데 3편에서는 군인 생활은 정리한 것으로 등장했습니다. 시먼스라는 캐릭터는 정부의 극비 요원이었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극비 정보들을 폭로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지 꽤 됐는데 현역 정보원들도 잘 풀지 못하는 문제를 척척 푸는 감독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조슈아 조이스는 4편에서 메가트론에게 새로운 몸을 부여하게 되는 장본인이고요. 거대 기업의 수장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착한 편으로 돌아선 사실 심성은 굉장히 착한 과학자입니다. 네, 간단하게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이야기, 세계관,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트랜스포머5를 보러 가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